경제학부에 재학 중인 박수연입니다. 박수 감사드립니다.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매 순간 받습니다. 잠시만요.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휴대전화를 통해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매 순간 받습니다. 와이파이와 배터리가 허락하는 한 우리는 언제든 세상에 로그인하고 또 로그아웃할 수 있죠. 저는 이 휴대전화가 우리를 세상과 연결시켜주지만 한편으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고립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네이버에 혼자도 검색해보면 혼자 생활하고 즐기는 사람이라고 뜻풀이가 나옵니다. 즉, 혼족이라는 것은 꼭 물리적으로 혼자 살지 않아도 혼자 생활하고 즐기는데 거리낌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정보화 시대에 혼자라는 단어에 거리낌이 없게 된 건 아마 실제로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세상과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착각에 빠져 실제로는 우리가 속한 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친구와 만나 소파에 기대 각자 핸드폰을 한다거나 가족과 밥을 먹는 와중에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거나 하는 식이죠. 저는 혼족을 나쁘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화 시대의 긴살을 떠밀려 의도치 않게 혼족이 되는 현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 타인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 꼭 물리적으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소설의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작가님의 바깥은 여름이라는 소설의 한 구절입니다. 사고로 남편과 사별한 아내는 남편의 생전 버릇을 따라 외롭고 적적한 마음에 시리에게 말을 겁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 이후 줄곧 궁금해왔던 질문을 시리에게 던집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리는 대답합니다. 어디로 가는 경로 말씀이세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죄송해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녀는 그녀가 찾고 싶어 했던 해답, 그리고 사람을 따뜻한 온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내면의 공허함은 더욱더 커졌을 겁니다. 시리는 인간이 아닌 기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휴대전화 안에 사람과 온기가 있느냐, 그 안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필사적으로 매달리죠. 그러나 우리는 이 휴대전화에 매달린다면 우리가 이 휴대전화에 매달리는 현상이 우리에게 필시적으로 내면의 공허함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기계로 가능해진 온갖 네트워크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또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연결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 연결을 인위적으로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타인과 함께하기 위해 타인과의 연결을 잠시 중단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노력은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얻은 편리함의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연결을 끊기 위한 해답으로 바로 단순함을 제안합니다. 저는 단순함을 두 가지 분야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단순함을 물리적인 공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에 단순함을 적용한다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 꼭 필요한 물건만 두고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섭게 쏟아지는 세일 정보들, 그리고 습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인터넷 쇼핑몰. 우리는 기꺼이 마음을 내놓고 돈을 지불하게 되면 그 결과 우리의 공간은 전에 없던 물건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타인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만 곁에 두고 생활하는
미니멀리스트가 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단순함을 정신의 공간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멀티태스킹이 미덕이라고 여겨지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또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죠. 저는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정신 공간에 낭비를 가져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멀티태스킹은 언뜻 보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만 사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건 사실 그 어떤 일에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싱글 태스킹을 제안합니다. 간단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는 것이죠. 밥을 먹는 행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할 때는 그 대화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내면에 훨씬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개발했지만 그 결과 그 작은 세상 안에 온종일 얼굴을 파묻고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세상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타인과 어울려 살기 위해 타인과의 연결을 잠시 중단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은 언뜻 보면 모순적이나 저는 이것만이 본질적인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세편살이라는 말 다들 아시나요? 언뜻 보면 사자성어 같은데 최근에 생긴 신조어입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라는 말인데요. 저는 조금 바꿔서 제안해보겠습니다. 복세 단사를 제안해봅니다. 복잡한 세상 단순하게 살자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이전의 열정과 애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학부에 재학 중인 박찬비입니다. 저는 혼종문화에 대해서 보편적인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경제력의 속박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상황에 대한 성찰 그리고 해결책으로 구성했습니다. 과거 1인 가구가 가족 내 관계 단절 또는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고립으로 인해 소외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었다면 현재 시점에서 혼종 문화와 결합된 1인 가구 증가 양상은 혼자 사는 삶에 대한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이렇듯 사회문제적 차원에서 논의된 1인 가구의 등장을 넘어 사회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은 혼종 문화는 정보화 시대의 미디어를 통해서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인관계와 공동체 생활을 중시하던 기성사회에서 왕따, 외톨이, 사회 부적응자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던 혼자의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사회적 가치가 새롭게 부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종 발생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청년 취업난과 같은 경제적 부담에 따른 사회 구조적 원인이 있습니다. 혼종 문화를 보편적으로 향유하기 시작한 현 청년 세대에 앞서 40, 50대 1인 가구를 살펴볼 경우 이들이 늘어난 배경으로 IMF 외환 위기가 꼽힙니다. 이와 같은 중장년층의 경제적인 또는 심리적인 부담이 자녀 세대의 청년들에게까지 전이되면서 청년들은 일찍부터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비해 소심화된 청년 실업 문제와 직접 대면하면서 이제 미래의 불안정성을 예측해 가정 형성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택이라는 신조어의 등장은 관계 맺기에 대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과 중심의 극심한 경쟁, 그리고 맺고 끄듬이 간단해진 온라인 소통 방식의 활성화로 인해 현대인들은 대인관계 형성을 불필요한 감정 소모의 일종으로 치부하고 개인주의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혼종 증가 현상은 양날의 검과 같이 평가됩니다.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나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혼종 문화가 발생한 취업난 등의 근본적인 배경에 내재된 사회 문제들은 현상의 긍정적인 작동과는 별개로 꾸준히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혼종 문화가 주는 내면적 삶의 개선 효과를 수용하되 대중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해야 할 지점은 혼종 문화가 보편화된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찰해 봐야 합니다. 즉, 혼종을 양산하는 한국 사회에 대한 규제의 담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하는 바입니다. 젊은 층에서 새로이 향유하기 시작한 소비 트렌드와 가치 지향성, 욜로 또는 소확행 같은 것들이 혼종 문화가 선사하는 주체적인 만족감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꼽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트렌드의 유통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서 과시 욕구가 두드러지게 되면서 혼종 문화는 그 장점만이 부각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종의 급증은 경기 침체, 경쟁 격화로 인해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없고 삶의 질이 떨어지니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기 어렵게 되는, 싫어지게 되는 그런 점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즉, 개인주의와 자유를 향유한다는 측면에서 발생했다기보다 경제적 부담에서 파생된 속박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청년층 혼종의 증가가 어쩔 수 없는 강제된 선택이며 사회적 자본, 저출생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사회적 자본의 약화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종 문화는 이런 혼종 문화의 수용을 핑계로 소통과 대화를 단절하는 것이 사회 공포증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로도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혼종 증가의 부작용에 대한 한국의 사회적 대비책은 어떤 수준일까요? 아직까지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례로 2014년 저출생 대책으로 도입이 논의되었던 싱글세 같은 경우에는 비혼주의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거센 반발만 야기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측면의 근본적인 문제, 즉 청년 실업난 또는 혼종을 위한 맞춤형 복지조차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문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인관계에 느끼는 회의감을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따로 또 함께의 삶을 균형 있게 일궈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재교육 차원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 한층 더 앞서 나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적절하게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자신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는 고독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둘째로 심리적 부담감을 총괄하지 않는 선에서 소통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고안한 우리 사회의 혼종에 대한 복지 방편으로 해피살롱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8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지성인과 예술가가 상류과정의 객실에 모여 지식을 나누고 토론하던 사교 모임 살롱에서 착안하였습니다. 이곳은 광장과 밀실의 중간 단계로 모두가 신원 비공개의 익명으로만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청년들은 토론이나 지식 공유 활동 또는 자신의 가치관 또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아 실현 또는 자기 수양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추구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종 생활을 하면서 늘 따라다니던 고독에 매몰되지 않고도 인위적인 관계 유지에 부담감도 느끼지 않은 채 주체적인 삶과 타인과의 교류에서 스스로 균형을 찾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혼종의 문제를 사회형 가치의 가치를 아는 혼종을 공부할 테인팀 IT공학과 유서진 경제학부 변서영입니다. 저희는 다음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과거 혼종은 혼자의 삶을 의미하였지만 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시대에서 혼자의 삶을 즐기면서도 SNS와 다양한 커뮤니티로 본인의 삶을 공유하며 사회, 경제적 새로운 흐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혼밥, 혼술, 혼영 등 혼종의 범위는 무한합니다.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의 변화는 개인의 성향이 강했던 혼족의 모습에서 다양한 삶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가치의 가치를 실현 가능하게 합니다. 기존 혼족에서 숫자 1이 의미했던 의미는 외로움, 고독, 치근함이었지만 현대에서 나타나는 혼족은 자유로움, 합리적, 여유로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혼족의 결과 1인분도 배달 가능한 오토 서비스가 등장하였고 즉석 조리식품, 냉동식품이 증가하였으며 기존 4인 가구에서 비롯된 마케팅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 타겟팅이 증가하였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1인 가구의 식습관을 반영한 푸드테크입니다. 푸드테크는 음식 푸드와 기술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식품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산업입니다. 푸드테크를 이용한 식품으로 가정 간편식과 소포장 간편식이 있습니다. 가정 간편식이라 하면 인스턴트,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퀄리티를 높이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제대로 된 한 끼라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노년층을 위한 실버푸드, 유명 셰프의 레시피로 조리된 밀키트, 환자들을 위한 케어 간편식도 음식을 해먹기 어려운 1인 가구들을 위해 생성된 푸드테크 식품입니다. 주로 혼자 밥을 먹는 혼족들을 위한 소포장 간편식도 푸드테크의 일종입니다. 소포장 간편식은 2인 이상으로만 먹을 수 있는 제품을 1인용으로 포장,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1인 가구를 겨냥한 오토 서비스의 증가입니다. 오토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옮겨온다는 의미로 과거 PC를 메인 플랫폼으로 하던 전자생활과 달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메인 플랫폼으로 이용하며 혼족 라이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양한 반찬과 반조리 식품을 제공하여 집밥을 배달하는 배미 프레시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정보화의 발전으로 웹과 앱을 통해 1인 가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혼족의 문턱을 더 낮춰주고 있습니다. 방문수거 세탁 서비스인 크림바스켓, 청소 대행 서비스인 와홈, 이사 서비스 짐카 등 혼족을 겨냥한 서비스는 그 범위가 다양하며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객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한 생활 밀착형 오토 서비스는 혼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공유 경제의 보편화입니다. 1인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적이다 보니 잉여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공유 경제는 제품의 소유권보다 사용성에 초점을 둡니다. 아래에 제시된 셰어하우스, 우버이츠, 에어비앤비, 키플 등 모두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자원을 빌려주고 또 함께 사용하며 혼족들이 가치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많은 양의 묶음 과일 구매를 꺼려하고 푸드테크의 변화로 소포장으로 인한 일회용품 증가라는 단면이 등장하였습니다. 한 번에 많은 과일을 사기 부담스러운 1인 가구를 위해 묶음으로 구매한 본인의 과일을 소량으로 갖고 싶은 사람들과 낱개로 물물 교환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기획한다면 혼자지만 같이 나누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반찬 가게에서 다용도 그릇을 갖고 와 소량으로 다양한 반찬을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싶습니다. 1인 가구 증가를 우려할 시설 대신 기술과 정책이 결합한다면 더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들이 흔히 겪는 결핍 증세들이 있습니다. 1인 가구가 가질 수 있는 혜택인 자유로움을 침해하는 요소들인데요. 이 모든 것을 공유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지식, 재능과 같은 무형물에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각자의 재능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면 원하는 분야의 자기개발, 그리고 1인 가구들의 단체 생활 동안 용이해질 것입니다. 현재에도 타링이라는 지식 공유 플랫폼이 있지만
재능 공유자가 되기까지 심사가 까다롭고 또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따라서 재능 공유자를 전문가에서 아마추어로 확장한다면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은 재능 공유가 가능해져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아직은 1위 주는 혼자라는 의미 때문에 1인 가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정보화 시대인 지금 휴대용 디바이스 플랫폼, O2O 서비스, 공유경제, 그리고 이외에 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로 혼적은 혼자여도 가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도 활발히 이루어져 개인화의 이미지가 강한 혼족에 대한 선입견을 탈피하여 1인 가구와 또 다인 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가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를 꿈꾸고 싶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혼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좀 랩처럼 빠를 수가 있습니다. 감안해 주십시오. 저는 행정학과 1사학번 조영자입니다. 먼저 목차는 혼적이란 무엇인지 분석하고 혼적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과 세대 측면에서의 분석과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해결 방안은 다소 철학적인 차원에서 분석할 예정이고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해결 방안은 정부의 정책 차원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적 현상은 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혼적 현상을 긍정적으로 발전적 수용해 나가야 한다입니다. 먼저 혼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흔히 혼자 밥을 먹거나 여가생활을 즐기거나 라는 취향으로 혼족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정보화 사회에서는 혼족은 대다수가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밀레니얼 세대가 보이는 성향을 분석해내야지만이 단순히 1인 가구, 혼자 지내는 성향의 사람이 협소한 개념의 차원이 아닌 구조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혼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 말해보자면 세대 중에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출생한 세대를 주로 말합니다. 20대, 30대 정도의 세대로 흔히 X세대를 불리는 세대 다음 세대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밀레니얼 세대는 IT 활용 기술이 뛰어나고 사회 진출 시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취업난, 일자리 질 저하 등을 겪어 결혼을 미루는 경향성을 보이거나 내 집 마련도 적극적이지 않은 특성을 보입니다. 흔히 개인적인 세대적인 분석에 있어서 밀레니얼 세대들은 여러분들 다들 이런 교육을 받아오시면서 살아오셨죠?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혹은 너는 특별하다. 식의 교육을 받았지만 졸업 이후에 사실은 무엇이든지는 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회 속에서도 자아 실현도 되지 않고 또 남들과는 구별되는 불안정한 것들을 경쟁적으로 찾아 나서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전 사회에서는 취업이나 결혼 혹은 인생 과업 같은 것을 불리는 것을 수행하는 것이 지배적인 사회였지만 지금은 과업을 수행하는 것도 힘들기도 하지만 인생 과업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에 의구심을 품기도 하며 이전 세대보다 기준이 불분명해지고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밀레니얼들은 SNS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사람을 마주보고 대하는 시간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사람을 마주하는 시간이 더 깁니다. 타자를 통해 자신의 자아를 형성하는 측면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되고 또한 나르시시즘과 자아 도취적인 성향이 강해지기도 하며 타인의 일상과 자신의 일상을 비교하다가 스스로 자존감을 잃기도 하고 또한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비율이 2018년 56%로 이 중 20대의 비율은 약 70%가량 됩니다. 온라인 데이팅 어플, 취미 기반 SNS 등 발달로 인해 장기적인 관계보다는 단기 데이트 상대 혹은 취미를 같이 한 파트너처럼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단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사회구조적 분석입니다. 주거, 노동, 성별과 계급을 통해 보는 분석입니다. 혼족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비용 최소화를 위한 선택지인 면이 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혼족은 불안정한 주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의 주거는 공급이 많지만 대학가 주변이나 사회 수련생이 머물 만한 공간은 하숙, 고시원 등에 좁고 밀집된 불안정한 주거 공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플랫폼 노동, 고용의 밀려남으로 인해서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도 혼족의 사회 구조적인 상황입니다. 빅경제나 공유경제 변환으로 인해서 새로운 노동의 형태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플랫폼 노동이라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열악하고 책임 부담이 크며 수익이 불안정합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남성을 중심으로 한 생계 부연된 모델은 정생, 가족, 이배우 논의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먼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심하지만 여성과 남성 임금 격차가 상당히 심한 시점에서 여성 혼족, 여성 비정규직의 1인 가구주의 취약한 상황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결 방안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주의 문제는 내가 나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타인을 향해 공동체적인 의식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상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의미의 개인주의로 전환되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개인주의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의 분위기와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상의 것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점점 나에게 과몰입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기, 사람을 만날 때는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어놓고 꺼내지 않기 등의 방법으로 의식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대다수가 부여하는 생산적인 가치에 집착하며 불안해하는 것이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자주 노출되는 타인의 일상을 보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좌절감을 느끼지 말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스스로 질문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줄 만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해결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부에서는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해야 합니다. 단기 임대 수요를 위한 주택을 개발하고 각 연령대의 수요 특성에 따라서 단지형으로 공급하여 개인화되고 분할된 가족 구조를 단지 내에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노동보호 정책 마련을 하고 사각지대 일자리의 노동자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 산업 규제 정책을 만들어서 법률 적용을 강화하고 비표준적인 고용의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법률을 만들고 노동 보호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상가족 담론의 접근이 아니라 1인이 인격적인 개체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구성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1인 가구는 의료나 생활 전반의 영역, 연금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금 체계 개선과 함께 임금 공개법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통해 불평등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고 부양가족제를 폐지하고 나아가 생활동반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각적인 여러 관계에서의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법률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혼족은 절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 구조적인 상황의 문제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고 혼족을 분석할 때는 그 혼족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대상별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혼족 현상이 기존의 공무원 문화나 지배적인 가치체계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혼족이 긍정적으로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합리적인 개인주의자의 모습을 띠고 또 공동체 의식과 시민 의식을 함양했을 때 혈안 중심이 아닌 1인 개체의 중심의 개성을 보장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차원에서 개개인의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혼족으로 인한 사회. 안녕하세요. 정보화 시대에 혼족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할 윤소연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본 대회 주제를 제가 어떻게 해석하여서 에세이를 작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창의유합 에세이 콘테스트의 공리 중 일부인데요. 여기서 심사 방식을 보시면 주제에 대한 창의적이며 융합적인 문제 제시와 합리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혼족을 하나의 사회 문제로 평가한 뒤에 그에 대한 논거를 제시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는 혼족이 생겨나고 그리고 혼족이 많아지는 현상은 사회 문제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정보화 시대에 혼족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그 자체를 문제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서 본 에세이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20, 30대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4시간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화 감상, 쇼핑과 같은 대부분의 활동들은 동반자 없이 혼자 이루어지는데요. 이제는 굳이 누군가와 함께 영화관에 가서 상대방이 원하는 맛의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볼 필요가 없고 쇼핑을 같이 간 상대방이 피곤해하는 것 같은 기색을 보이면 급하게 아무 물건이나 결제하는 일 역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즉, 이렇게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혼종 문화는
상대방의 눈치를 봐야 하는 대인관계가 주는 스트레스로부터 사람들을 벗어나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이런 혼족 문화를 하나의 사회 문제로 취급하며 그 해결을 촉구하고 혼족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은 어딘가 문제가 있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물론 혼족 문화가 지속되었을 때에 나타날 여러 나비 효과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혼족의 생활 방식 그 자체에 하자가 있다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는 동의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어떤 조치로서 혼족 문화가 해결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정보화 시대에 혼족 문화가 발달하는 것이 왜 불가피한 현상인지, 그리고 그러한 현상을 왜 해결할 수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혼족 문화가 필연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더 이상 사람들이 일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주식시장과 국제 정세에서부터 융합적 사고와 글쓰기 수업의 중간고사 범위까지 우리는 온라인상으로 손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대체로 정확성 역시 보장됩니다. 즉, 사람들과 사람들을 이어줬던 상호 정보의 공유라는 매개체의 힘이 약해졌고, 그 결과로 우리는 불편한 식사 자리 대신 혼밥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정보를 얻기 위한 쉬운 길이 보장되어 있는데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할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를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거나 일정한 대책으로서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을까요? 다음으로 정보화 시대에 혼족이 필연적으로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정보가 쏟아지는 현대사회에서 인간관계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 강의들과 각종 시험 정보를 경쟁자들보다 빠르게 알아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와 함께 메뉴를 고르고 상대방이 다 먹기를 기다리는 인간관계는 그들에겐 시간 낭비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화 시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혼종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 부적응자로 평가하는 것은 그들이 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싶은 심리, 하루빨리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어하는 심리를 어떤 정책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인해 혼종이 늘어가는 세 번째 이유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 매체들은 항상 외적으로 뛰어나거나 굉장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그 결과 이런 타인들의 생활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떳떳하지 않아 원하지 않아도 만남을 미루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뛰어난 접근성은 당장의 궁금함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는 너무나도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넘쳐나는 정보에 지치게 되고 자신만의 사적인 것이 없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궁중 속의 고독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만의 혼종의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언젠가 다시 처해질 정보 포화 상태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밑거름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보화 시대에서 왜 혼종이 많아지게 되었고 왜 그들을 문제의 대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논해보았습니다. 물론 혼종들이 많아지고 이러한 생활 풍조가 지속될 경우에 초래될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가령 그들의 안전에 대한 제도를 정비한다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율이 낮아졌을 때 어떠한 대책을 세우면 좋을지 등에 대해 논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혼족 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들을 문제 해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핵가족이 늘고 그 수가 증가했을 때 부모를 모시지 않는다는 것은 불효라며 그들을 질책하고 비난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혼족 역시 지금은 그 과도기에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혼종이 생겨나는 심리적 또